집값 오른다는데 금매는 왜 터질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진짜 이상해요. 통계에 보면 서울 집값 2에서 4% 오른다는데 현장에선 금매 나왔어요 소리만 들리거든요. 마치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황 같달까요? 거래는 바닥인데 가격은 오르고 월세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집 사는 사람은 없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이상한 시장에서 2026년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숫자 노름 말고 진짜 현장 이야기, 왜 2026년에 금매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공식 발표부터 보죠. 주택산업연구원이랑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6년 집값 1% 내외 오른다고 했어요. 서울은 2에서 4% 정도요. 이 숫자만 보면 그럼 상승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에서 1등은 100점 맞고 나머지 애들은 다 30점 맞았는데 평균 내면 40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반이 잘하는 반인가요? 아니죠. 딱 한 명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강남 재건축은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되는데 외곽 아파트는 몇천 깎아도 안 팔려요. 평균은 상승인데 체감은 바닥. 이게 2026년 시장의 진짜 모습이 될 겁니다. 마치 평균 연봉 5천만 원이라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는 거짓말 안 하지만 진실도 안 말해주거든요.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어요. 대책 나온 후 5개월간 76% 급감했어요. 어느 시점엔 전년 대비 4분의 1 토막 났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명동 한복판인데 사람이 안 다니는 수준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했냐? 버텼어요.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전세 재계약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믿으면서요. 근데 버티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매달 대출 이자 나가고 매년 보유세 나가고 관리비에 수선비까지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2025년에는 어떻게든 버텼어요. 내년엔 오르겠지 하면서요. 근데 2026년 되어도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마라톤 뛰는데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에 15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쳐봅시다. 갭 투자로 전세 10억 끼고 본인 돈 5억 넣었어요. 집값 오를 거라 믿었는데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달 대출 이자 200만 선, 여유세 500만 원, 관리비 10,000원씩 나간다고 치면 연간 3천만 원 순지출입니다. 2025년 한 해 버티면 3천만 원 날아가고 2026년까지 버티면 6천만 원 날아가요. 근데 집값은 그대로거나 떨어졌어요. 이쯤 되면 멘탈 붕괴하는 거죠. 이거 계속 버티면 나만 손해 아니야 하면서 금매로 내놓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주식 물렸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한 심리랑 똑같아요. 여기에 고금리가 기름 붓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면서 대출 금리에 가산 붙었거든요. 과거엔 3에서 4% 정도였는데 지금은 5에서 6% 넘어가요. 10억 빌렸다면 과거엔 연이자 3천에서 4천이었는데 지금은 5천에서 6천 나가는 거예요. 연간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2년, 3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마치 헬스장 회원권 끊었는데 한 번도 안 가면서 계속 돈만 나가는 기분이랄까요? 근데 헬스장은 해지하면 그만인데 집은 팔아야 끝나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전세 끼고 버티던 집주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월세로 돌릴까? 아예 팔까? 월세로 돌리면 임대료 수익 생기긴 하는데 전세금 반환 부담은 그대로고요. 매도하려니 시장 얼어붙어서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2026년 집주인들의 현실입니다. 전세 사기 이슈도 한몫했어요. 요즘 뉴스 보면 전세 사기 소식 안 나온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전세 안 주려고 해요. 전세 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임대 시장 보면 과거엔 전세가 70에서 80%였는데 지금은 40에서 50%로 뚝 떨어졌어요. 절반 이상이 월세로 전환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 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전세 구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 가는 거죠. 월세 가면 매달 돈 나가니까 저축할 여력 없어요. 그럼 집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사죠. 이렇게 실수요 매수세가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헬스장 끊었는데 운동복 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처럼요. 돈 있는 사람만 계속 사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인이 적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0억 전세 끼고 있던 집을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 원으로 돌렸다고 쳐봅시다.
연 월세 수익 3,600이에요. 근데 전세금 8억 반환하려고 대출받으면 이자가 연 4천에서 5천 나가거든요. 결국 월세 받아도 적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차라리 집 팔아서 대출 갚고 손 털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치킨집에서 손님은 오는데 재료비,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서 이거 왜 하나 싶은 것처럼요. 2026년 구조적 변수를 하나 더 보면 입주 물량 부족이 있어요. 입주 물량 적으면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올라야 정상 아니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은 달라요. 입주 물량 적다는 건 건설사들도 수익 못 낸다는 거고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게다가 역설적으로 지금 안 팔면 나중엔 더 못 팔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자극해요. 특히 외곽이나 지방은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핫한 음식점이 갑자기 손님 안 오면 망하는 거 아니야? 소문 도는 것처럼요. 전세는 계속 오른다고 해요. 전국 기준 2.8에서 4% 정도 더 오를 거래요. 서울은 더 심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전세 오르는데 집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고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명표방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서 못 사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진짜 금매와 가짜 금매 구분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진짜 금매는 시세 대비 최소 10% 이상 할인돼요. 5% 정도는 그냥 협상 여지 남겨둔 거고요. 진짜 급하면 10에서 15% 깎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매물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격 인하 속도가 빨라요. 한 달에 한 번씩 몇 천씩 떨어뜨리면 확실히 급한 겁니다. 마치 재고처리 세일하는 옷가게처럼요. 처음엔 10% 할인하다가 안 팔리면 20%, 30% 하는 것처럼요.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매도자 사정 얘기 나와요. 대출 상환 압박 받아요. 다른 곳에 투자금 넣어야 해요. 건강 문제로 현금 필요해요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유연해요. 중도금 잔금 일정 협의 가능하고 이사 시기도 조율 가능하죠. 리스크 큰 지역의 특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 5년간 급등했던 지역이에요. 과천, 하남, 광명 같은 곳들이요. 급등 후엔 조정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마치 주식이 급등하면 조정 오는 것처럼요. 둘째, 입주 물량 갑자기 몰리는 지역입니다. 2026에서 2027년 사이 대규모 입주 예정이면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박받아요. 셋째, 교통 호재 지연되거나 무산된 지역이에요. GTX나 지하철 노선 기대했는데 개통 미뤄지면 실망 매물 쏟아지거든요. 넷째, 지방광역시 외곽이나 신도시예요. 인구 감소 추세면 장기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요. 마치 폐광촌처럼 사람 떠나면 집값도 떨어지는 것처럼요. 반대로 방어적인 지역도 있어요. 강남 3구처럼 수요 항상 탄탄한 곳,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곳, 학군 좋은 곳, 집주 근접 지역, 교통 호재 확정된 곳이요. 이런 데는 금매 나와도 금방 거래돼요. 마치 명동 한복판 상가는 경기 안 좋아도 버티는 것처럼요. 거래량 그래프 보면 패턴이 보여요. 거래 얼어붙은 달 1년에서 2년 사이 금매장 형성되는 게 반복됐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2018년 문재인 정부 규제 강화 때 다 그랬어요. 처음엔 다들 버티는데 시간 지나면서 약한 고리부터 하나둘씩 금매 나와요. 그게 임계점 넘어서면 금매가 금매를 부르는 악순환 들어가죠. 마치 공황 상태에서 뱅크런 일어나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돈 찾으면 다들 불안해서 돈 찾으러 가는 거예요. 2026년이 바로 그 임계점이 될 가능성 커요. 2025년 내내 버텼던 사람들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하반기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매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반기부터 물량 쏟아지면서 분위기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매 나온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매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좋은 물건은 금매로 안 나와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도 바로 팔리거든요. 금매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매력 떨어지거나 구조적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이 세일 안 하는 것처럼요. 세일하는 건 안 팔리는 재고거든요. 금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가격에 나왔는지, 이 지역 중장기 전망은 어떤지, 입주 물량이랑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금매는 과거와 달라요. 과거엔 개인 사정 때문에 나왔는데 2026년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고금리, 대출 규제, 전월세 시장 변화 같은 거시 요인들이 결합된 금매예요. 이런 구조적 금매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물량 계속 쏟아져요. 한두 건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정 처한 사람들이 줄줄이 내놓는 거죠. 그럼 금매 가격이 새로운 시세가 돼요.
처음엔 시세 대비 10% 할인이 금매였는데 금매 계속 나오면서 그게 표준 가격 되는 거예요. 마치 주식에서 신저가 갱신하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관망하면서 흐름 지켜보는 게 현명해요. 금매 물량 본격 나오는 건 하반기부터일 가능성 크니까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다리는 것처럼요. 둘째, 현금 비중 높이세요. 금매 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현금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셋째, 지역 선택 신중하게 하세요. 리스크 큰 지역 피하고 방어적인 지역 봐야 해요. 넷째, 금매라고 무조건 사지 말고 철저히 검증하세요. 다섯째, 레버리지 최소화하세요. 고금리 시대엔 대출 많이 받는 게 독이에요. 결국 2026년 시장은 숫자상 소폭 상승이지만 체감은 금매 폭발장 될 겁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 커지고 전월세 구조 변화로 실수요 위축되고 입주 물량이랑 정책 변화로 수요 위축과 보유 부담 동시 확대되는 완벽한 금매 조건 갖춰지는 거죠. 표면적 가격 지수에 속지 마세요. 진짜 시장은 그 아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평균 집값은 오르는데 거래되는 물건은 대부분 금매라는 정말 이상한 시장 펼쳐질 수 있어요. 마치 평균 기온은 올랐는데 실제로는 폭염과 한파가 동시에 오는 것처럼요. 보세요. 버티기 끝난 집들이 2026년에 본격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이자 감당 못해 고민하는 집주인들, 전세금 반환 못해 월세 전환 고려하는 임대인들, 영끌에서 샀는데 대출 상환 압박받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들이 동시에 시장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2026년 금매 폭발의 시작점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거래 얼어붙은 다음엔 항상 금매장 왔어요. 2026년도 예외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엔 규모가 클 수 있고 기간도 길 수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 잡아요. 2026년 금매장에서 기회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현금 모으고 시장 공부하고 좋은 물건 나올 때 바로 결정할 안목 키워야 해요. 금매는 안 기다려져요. 좋은 금매는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되거든요. 그 순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